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컨디션은 너무너무 좋고요. 독서를 빨리 시작하고 루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나의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존재.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변한다 라는 경우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 말 그대로 자기의 생각 그 자체이며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인격입니다. 생각 그 자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변한다. 식물은 씨앗에서 싹을 틔어 자라고 씨앗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즉, 생각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법칙은 의식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행동은 생각의 꽃이며 기쁨과 고통은 그 열매입니다. 사람은 곧 자신이 일군 생각의 밭에서 달콤하거나 씁쓸한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사람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 그 자체이며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인격이다. 식물은 씨앗에서 싹을 틔어 자라고 씨앗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즉, 생각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방법은 의식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즉흥적인, 무의식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행동은 생각의 꽃이며 기쁨과 고통은 열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일군 생각의 밭에서 달콤하거나 씁쓸한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나를 만듭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생각들이 모여서 빚어집니다. 마음속 생각이 나를 만든다. 현재 나의 모습은 생각들이 모여서 빚어지는 것.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수레바퀴가 소 발자국을 따르듯 고통이 따르나 맑고 깨끗한 생각을 소유한다면 제 주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필히 행복이 따르리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은 생각이 빚어서 만든가. 맑고 깨끗한 생각.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이며 어긋나는 법이 없다. 보이지 않는 생각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 성인과 같은 고결한 성품은 호의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고를 유지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했기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고결한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한 결과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해 바르게 적용하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지만 그릇된 생각을 선택해 잘못 적용하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양극단을 조율하는 건 나의 생각이며
양극단을 조인하는 건 나의 생각이며 그 생각의 창조자이자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진리에 관한 모든 훌륭한 진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즐거움과 자신감을 주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이자 인격 형성의 주체이며 상황과 환경,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 개척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과 지성,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자 자기 생각의 주인으로서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반성하고 자기 존재를 바로 세울 법칙을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만 비로소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생산적인 주제로 생각을 전환하는 지혜로운 주인이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반성하고 자기 존재를 바로 세울 법칙을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만 비로소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생산적인 주제로 생각을 전하는 지혜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깨어있는 주인이며 자기 내면에서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는 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실천과 자기 분석, 경험의 문제입니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수없이 땅을 파고 광석을 캐내야 하듯이 영혼이라는 광산을 깊이 파내려가면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건설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건설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다. 자기의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통제하고 자기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통제하고 변화시켜 그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꾸준한 연습과 탐구를 통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자신에 대한 인식, 즉 이해와 지혜, 힘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진리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은 끈기와 실천, 지배한 노력이 있어야 지식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아름답게 가꿀 수도 황폐하게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꾸든 버려두든 무언가는 반드시 자랍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꽃과 나무를 기르듯 사람도 마음속에 자신만의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 정원에서 그릇 떼고 쓸모없는 불순한 생각을 없애버리고 바르고 유용하며 순수한 생각의 꽃과 열매를 훌륭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힘을 쏟다 보면 사람은 자기 영혼의 정원사이자 자기 삶의 주의자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며 인격과 환경, 운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과 심리적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점점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인격은 하나입니다. 인격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삶의 외적 상태는 그 개인의 내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진보하고
진화하는 존재로서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외적 조건의 노예라고 믿는 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창조적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보이지 않는 마음의 토양과 자기 존재의 씨앗을 이용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마음을 절제하고 정하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황은 결국 생각이 낳은 결과인 것을 압니다.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상황도 바뀐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진심으로 노력해서 발전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마음속에 은밀히 품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소중히 여기는 대상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대상도 끌어당깁니다. 환경은 영혼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은 혹은 우연히 떨어져 뿌리내린 생각의 씨앗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기회와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상황이라는 그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맞춰 형성되며 행복한 상황과 괴로운 상황은 모두 개인의 궁극적인 선회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대로 거두는 존재이기에 고통 아래서도 행복 아래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에 한영을 뒤쫓든 강하고 고매한 노력의 정도를 굳건하게 걸어가든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배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와 열망과 생각을 따르며 자기 삶의 외부 환경에서 결실과 성과를 얻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성장과 조정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지배자이며 환경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인생 행로의 모든 단계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상태들, 즉 자신의 순수함과 불순함, 강인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상태들의 조합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일시적인 생각이나 공상, 야망은 매 순간 힘을 잃지만 가장 깊은 곳의 생각과 욕망은 그것이 불순하든 순수하든 그 자체를 자양분 삼아 자랍니다. 우리의 최종 모습을 빚는 신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을 속박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운명의 고약한 간수가 되어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자유의 숭고한 천사가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도 합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얻습니다. 소원과 기도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소원과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만 충족되고 이루어집니다. 시련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단지 부를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물며 굳건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하겠는가.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생각과 행동으로 좋은 결과도 거두지만 자신의 고약한 단점으로 고통도 겪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역시 고통과 행복을 모두 거둬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무지하고 맹목적으로 행동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인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언제나 공정한 법칙대로 흘러갔으며 지나온 모든 것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발전과 태부를 오가는 자신의 행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람들은 이 법칙이 자연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법칙에 맞춰 일합니다. 하지만 그 법칙이 인간의 정신과 도덕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연계에서와 똑같이 단순하고 정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멈춥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금을 불에 달굴 필요가 없듯이 완벽하게 순수하고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 행복과 부유함에 공존하려면 그 부가 바르고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존재가 되기 전까지 올바른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해요. 행복, 건강, 풍요는 내면과 외부, 즉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오케이.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는 혼돈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삶과 정신과 본질은 불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힘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힘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주가 올바르다는 것을 발견하려면 자신을 바로잡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뀔 것이며 나를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도 바뀔 것이다.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자기 삶의 물질적 환경에도 빠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곧바로 습관으로 나타나고 습관은 환경으로 굳어집니다. 모든 아름다운 생각은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표출되며 밝고 온화한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순수한 생각은 절제와 자제력의 습관을 만들며 모든 아름다운 생각은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표출되어서 아름다운 생각,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표출되어 밝고 온화한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순수한 생각은 절제와 자제력의 습관을 만들어 평화롭고 안락한 환경으로 자리 잡습니다. 용기와 자립심, 결단력 있는 사람은 씩씩하고 용감한 습관으로 구체화되며 이 습관은 성공과 풍요로움, 자유를 누리는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각은 깨끗하고 성실한 습관을 만들어 유쾌한 환경을 조성하며 온화하고 너그러운 생각은 친절한 습관으로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생각은 희생적인 습관으로 구체화되어 성공과 부가 따르는 환경을 만듭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성격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선택할 수는 있으므로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키우는 생각이 충족하도록 뒀습니다. 그 생각이 선하든 악하든 최대한 빨리 세상 밖으로 드러날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악한 생각을 멈추면 온 생각이 그를 부드럽게 대하여 도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만화경과 같습니다. 매순간 다양한 세계 조합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의 생각을 절묘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환경이라는 폭군을 명하여 왕관을 벗고 하인의 자리로 가라앉아. 오케이. 이 책이 저도 좋아하기는 한데 약간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의 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읽고 싶긴 한데 내면 아이와 마주쳤을 때 욕망에서 비롯된 충동? 충분하다, 불안을 잠재우는 키워드. 역사는 정복이 실증난 정복자를 언급하지 않는다. 나는 저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있지 않은가 헬러가 답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가 말인가 보니것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가진 지식이지. 얼루즈는 마치 욕설을 지칭하기라도 하듯이 이 단어를 이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충분하다, enough 라는 말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만족한다.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일은 철저하게 영적이며 자기 성찰적인 작업이고 우리가 평생 믿었던 착각과 억측을 파괴하는 작업입니다. 고작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토록 바라던 대로 모든 제도와 여론에 즉각적인 변화를 이뤄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과연 나 자신에게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올까? 억누를 수 없는 자의식이 뚜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하지? 이걸 뭐하지? 오케이, 이 책도 오늘 되게 조금 컨디션이 좋아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역시 참 인생은 알 수 없다. 졸지 수업 말고 오늘 데일리 필로소피 한번 읽어볼까요?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예컨대 처칠의 글쓰기를 그가 정치권에서 유비되어 있던 시기에 그의 생계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돈이 자유를 주고 지렛대가 되어준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만약 돈이 중독이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더 나쁘게는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면 그런 돈은 나쁜 돈입니다. 모든 강력한 도구가 그렇듯이 돈 역시 위험성을 품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자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지도 않은 것 또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돈에 의존한다면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언젠가는 돈이 이를 초월할 것으로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돈을 벌거나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용과 재정의 성실성을 면제해 줄 거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일상적인 걱정을 뛰어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잘 될 것이고 우리는 성공할 테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뭐죠? 왜요? 그런 일이 절대는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개의치 않고 그만둘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라는 건 신기루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만한 돈을 갖지 못합니다. 아, 진짜요? 뭐예요? 나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합니다. 나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있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부유한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절대 무조건 요걸 쓰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우리는 언제나 이런 것들, 절대적인 이런 문장들, 자기 절제 필수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필수성을 무시한 결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어쨌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목표일까? 누구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을 갖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유치함이다. 고맙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그 일은 안 하는 것이 낫겠군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입니다. 맞아요. 돈 때문에 자기 가치관과 상반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면 충분하다. 오,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는 것, 돈 걱정을 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낫겠군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적당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 돈 때문에 자기 가치관과 상반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면 충분하다.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가 유난히 탐욕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려다가 답답해진 마음에 그와의 대화를 끝내고 그를 보내기 위해서 상정에 쓸 돈을 줘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돈이야말로 정확히 그에게 어울리는 것이네. 아주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무조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더 나은 쪽인가 더 나쁜 쪽인가, 풍요인가 부담인가, 우리가 얻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목이? 죄송해요. 매일 오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그 일은 안 하는 것이 낫겠군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 돈 때문에 자기 가치관과 상반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면 충분하다. Daily philosophy. 오케이. 오늘 생각을 왜 많이 안 읽혀지는 거 같죠? 오. 잠깐만요. 요즘에 김태형 심리학자분의 제가 가르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쓴 책이 있는데 무의식에 휘둘리는 사람, 무의식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 챙김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글을 지으셨는지 한번. 언제 쓰셨죠? 얼마 안 됐네. 2023년이면 오케이, 목차 한번 읽어볼까요? 김태형 선생님, 이분 정말
들어가는 걸 자기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 무의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무의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의 중요함을 꼭 알아야 돼요. 무의식은 심리학자의 견해 역시 이와 동일하게 양분되어 있다. 어떤 심리학자는 무의식이 존재하며 사람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크지 않다? 커요. 반면 어떤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은 의식에는 없는 특별한 무엇인가 포함되어 있다. 나는 올바른 인간관에 입각하여 무의식을 올바로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인데, 이것은 무의식에 관한 각종 오해를 풀고 진실을 구명이 아니라 규명하는 진지하면서도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이다. 무의식을 그 어떤 미지의 존재처럼 신비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무의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값비싼 명품 구입에 집착한 누군가가 있는데, 인류의 지적인 욕구는 원래 무엇인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만 그 대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무의식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내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의식이 내 통제권에서 벗어난다면 나를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이 나에게 미치는 이런저런 영향, 악영을 제기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의식에 더해 무의식까지 알게 되면 나의 통제권은 비로소 내 마음의 전체에 미치게 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조금 잘 안 익혀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수고했어요, 에이링님. 이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